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오늘의 특별한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책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지침서예요. 책을 펼치면 이런 문장이 눈에 띄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부르는 것.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누군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책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낀 점까지 깊이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책의 줄거리와 주요 내용,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인간관계론은 1936년에 출간된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구식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명작이에요. 데일 카네기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강연을 하고 실제 경험을 쌓아왔어요. 그 결과 이 책은 이론으로 가득한 딱딱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누구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로 꽉 차 있죠.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 사람을 다루는 기본 기술. 2.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3.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 각 장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원칙들이 제시되는데 이 사례들이 정말 생생해서 읽다 보면 와,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그럼 각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 사람을 다루는 기본 기술, 비판 대신 공감으로. 첫 번째 부분은 사람들과 갈등을 줄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기본적인 방법을 다뤄요. 카네기는 특히 비판하지 말라고 강하게 강조해요. 왜냐? 사람은 비판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 책에 나오는 한 철강회사 사장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이 사장은 한 직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이번 프로젝트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잘 알아. 정말 대단했어. 다만 다음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보면 결과가 더 좋을 거야.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은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이 사례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을 때 먼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다그쳐지면 기분이 어땠나요? 반대로 누가 진심으로 내 노력을 알아줬을 때 얼마나 힘이 났나요? 또 다른 예시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링컨은 화가 날 때마다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찢어버렸대요. 이건 감정을 조절하며 관계를 망치지 않는 멋진 방법이죠.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진심이 통하는 순간.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을 다뤄요.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원칙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예요. 카네기는 한 파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한 남성이 파티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최근 다녀온 이탈리아 여행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대화가 끝난 후 그 여성은 당신은 정말 대화의 달인이에요. 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그냥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 뿐이죠. 이 사례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좋아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도 친구나 동료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때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았나요? 또 다른 사례는 한 레스토랑 주인의 이야기예요. 한 고객이 음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화를 냈는데 주인은 화를 내는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작은 디저트를 선물로 줬어요. 결과적으로 그 고객은 단골이 됐죠. 이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카네기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계속 강조해요. 3.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논쟁 대신 공감으로. 세 번째 부분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설득하는 방법을 다뤄요.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려는 태도는 관계를 망칠 뿐이라고 말해요. 대신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화를 시작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 한 세일즈맨이 고객과 의견이 충돌했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고객님 말씀이 맞아요. 그 점 정말 잘 이해했어요. 다만 이런 관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니 고객은 마음을 열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례는 논쟁에서 이기려는 태도 대신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대화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줘요. 또 다른 재미있는 예시는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예요. 딸이 늦게 귀가해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싶었지만 카네기의 원칙을 떠올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걱정돼서 아빠가 잠을 못 잤어. 내가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다음엔 조금 더 일찍 와줄래? 이렇게 공감하며 부드럽게 말하니 딸은 반항하기보다 오히려 미안해하며 다음부터 시간을 지켰어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핵심 메시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인간관계론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를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는데 주요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첫째, 비판 대신 공감을 하라. 사람은 누구나 비판받는 걸 싫어해요. 카네기는 비판이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 동료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보고서 정말 꼼꼼하게 잘 썼네. 다음엔 시간 맞춰 주면 더 완벽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줘요. 둘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려요. 카네기는 상대방의 관심사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주말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와, 그곳 어땠어? 사진 보여줘. 라며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런 작은 관심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셋째,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줘라.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요. 카네기는 진심 어린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동료가 발표를 잘했을 때 너 발표 정말 잘했어. 특히 그 데이터 설명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당신을 더 신뢰하게 만들죠. 넷째, 논쟁을 피하고 설득하라. 논쟁에서 이기려는 태도는 관계를 망칠 뿐이에요. 카네기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게 돼요. 다섯째, 진심이 핵심이다. 카네기는 모든 원칙이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해요. 가식적인 태도나 얄팍한 기술로 사람을 조종하려 하면 결국 들통나고 관계는 망가지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의 시사점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법. 인간관계로는 단순히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감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내 입장만 생각하며 대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을 때 그건 내가 잘못했네라고 말하기보다 정말 힘들었겠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공감은 친구 관계뿐 아니라 직장, 가족, 연인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죠. 둘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카네기의 원칙들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진심으로 미소 짓거나 작은 칭찬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바리스타에게 커피 정말 잘 만드셨어요. 덕분에 하루가 밝아졌어요 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죠. 셋째, 관계는 나를 성장시킨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결국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깨닫게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은 나의 감정 조절 능력과 인내심을 키워줘요.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더 차분해지고 성숙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넷째,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요즘은 SNS나 메신저로 소통하는 일이 많죠. 카네기의 원칙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도 빛을 발해요. 예를 들어 친구의 SNS 게시물에 와, 이 사진 진짜 멋지다. 어디서 찍은 거야? 라고 진심 어린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또 직장 동료와 이메일로 소통할 때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어요. 라고 한 줄 추가하는 것도 카네기의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온라인에서도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줘요. 다섯째,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성. 인간관계로는 특히 한국 문화와도 잘 맞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예의와 배려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죠. 카네기의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두어라는 원칙은 한국식 정서와도 잘 어울려요.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께 엄마,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더 따뜻해질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책에서 느낀 점, 전 세계 독자들의 이야기. 인간관계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읽은 책인 만큼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인생의 필독서라고 부르며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했더니 팀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부르는 작은 습관 덕분에 영업 실적이 올랐다고 후기를 남겼죠. 특히 직장인들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많아요. 한 영업사원은 고객과 논쟁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더니 계약 성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했어요.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팀 관리에 이 책의 원칙을 적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봤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팀장은 직원들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그들의 노력을 먼저 인정했더니 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더라고 말했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먼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됐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 책 덕분에 발표할 때 청중의 반응을 더 잘 살피게 됐고 발표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후기를 남겼죠.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일부 독자들은 카네기의 원칙이 너무 이상적이라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느꼈대요. 예를 들어 진심 없는 칭찬이나 과도한 공감은 오히려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카네기의 조언이 다소 구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평도 있었죠. 특히 디지털 소통이 많은 요즘엔 얼굴을 마주 보는 대화가 적어서 그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진심과 공감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한 가치라고 입을 모아 말해요.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사랑을 받아왔어요. 한국의 정서와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실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한 독자는 부모님께 더 자주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가족 관계가 더 따뜻해졌다고 했어요. 또 다른 직장인은 상사의 비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많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내가 먼저 상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후기를 남겼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눈치나 배려와 카네기의 원칙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인간관계론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이 책에서 나온 원칙들, 예를 들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비판 대신 공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상에서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직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끌리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인간관계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큰 기쁨으로 읽어볼게요. 이 책처럼 우리도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며 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보아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